대구 보건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5월의 특별전 파트 1 만향에 이어 진행되는 특별전 파트 2 오트마 회열 초대전 코엑지스턴스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인당 뮤지엄의 로비에는 가디언 엔젤과 나이팅게일 군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조각상은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보건의료인을 상징하고 이번 전시를 위해 오트마 회열이 특별히 제작한 에디션입니다. 수많은 보건의를 배출해내는 대구보건대학교의 발자취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중 흰색의 나이팅게일 11점은 의료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어낸 11명의 보건의료인을 나타냅니다. 일 전시실의 작품 헬로우 굿바이에는 우주선과 우주비행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 알길 원해왔고 알고자 도전했으며 그 결과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비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열은 우주선과 우주 비행사에 빗대어 과학에 대한 인류의 탐구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선과 더불어 전시실 벽면에 걸린 작품 속에는 인간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수학 공식과 화학 공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견한 별자리도 더불어서요. 이처럼 회열은 인류가 발견하고 발전해낸 공식, 우주선, 별자리를 작품의 주제로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자 도전하는 인간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이 전시실입니다. 독일에는 산을 옮기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은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도전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전시실의 각기 놓인 마테오르는 앞서 언급한 독일의 속담을 묘사합니다. 마치 스위스에 있는 마테오른을 한국의 인당 뮤지엄으로 옮긴 것처럼 회열은 불가능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전거 바퀴에 카메라를 매달고 달리면 어떤 모습이 찍힐까요? 리퀴엠 포 빈센트에는 회열이 해바라기 밭을 달리며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빛의 해바라기 밭이 아닌 흑백으로 변한 왜곡된 결과물들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반 고흐가 사후세계에서 해바라기 밭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자전거 바퀴에 부착된 카메라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해 속 세상을 마주하는 듯한 일말에처럼 말이죠. 위층으로 올라오면 3전시실입니다. 3전시실에서는 회열의 회화작품 베런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가로 여겨지는 알브레히트 듀러의 작품 거대한 잔디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오마주란 경의의 표시라는 뜻으로 특정 예술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일부러 작품을 모방하거나 다른 형태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듀러가 그린 잔디는 당시 그림의 소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최초로 예술가 본인을 작품의 주제로 선택해 자화상으로 그렸으며 하급 인쇄 기술로 여겨지던 판화를 애칭 기법을 통해 미술의 주요한 표현 수단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러한 듀러의 행보는 미술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공하며 이후 18세기 주관과 개성을 중시한 독일 낭만주의부터 우리 주변의 것을 탐색한 19세기 리얼리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대미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회열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듀러처럼 세밀한 표현이 아닌 물감을 긁어낸 기법을 통해 토양이 오염되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묘사합니다. 듀러가 포착했던 16세기의 잔디에서 회열이 바라본 오늘날 황무지로 오기까지 자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맞은편에는 숲의 모습을 찍은 작품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자연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의 전경이 아닙니다.
회열은 카메라를 드릴에 부착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숲이 아닌 낯설고 역동적인 분위기의 풍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회열은 회화와 사진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고자 한 뒤러처럼 회열은 인류의 과학 발전과 함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 생겨나는 현재의 환경 상태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또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자연 환경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작품 베런랜드, 로테이션과 함께 3 전시실에는 작품 에일리언 빙즈가 걸려 있습니다. 둥글둥글하면서도 뾰족한 가시가 있거나 식물 뿌리처럼 이리저리 엉켜있는 등 다양한 형태를 묘사한 이 작품은 마치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외계 생물체 같습니다. 회열은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함께 살아가는 미지의 생명체를 상상하며 우리 자연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4, 5 전시실로 걸어가는 복도에는 거대한 인물 조각이 있습니다. 작품 XX라지 인물은 독일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 음악이 수학적 원리에 기반되어 표현되는 것처럼 회열은 음악가인 바그너를 통해 예술과 과학의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바그너를 지나쳐 4 전시실로 들어오면 다양한 색으로 복제된 20세기 예술가 요셉 보이스, 마르셀 듀샹과 피카소, 앤디 워홀의 흉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선대 예술가들에 대한 회열의 깊은 존경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열은 예술이 발전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선 이전의 예술을 되돌아보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선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예술 세계를 형성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미술계를 이끌었던 예술가들의 흉상과 함께 자신의 예술에 대해 설명하는 회열의 영상 속 모습으로 인해 4 전시실은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예술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소가 됩니다. 5 전시실의 작품 블랙스톤의 재료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고입니다. 회열은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립이 가능하며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레고 조각은 층층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로 여겨지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판의 패턴을 이루며 평면 작품, 레고월 오브젝트가 되기도 합니다. 무수한 가능성을 가진 레고는 작가의 손을 통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모던 스컬프처 시리즈는 독일계 프랑스 조각가 장 아르프의 작품과 닮아 있습니다. 장 아르프는 예술에 전문적인 기술과 인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복시키고자 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걸 추구하며 특히 자연을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물을 직접적인 형태가 아닌 생물학 자체를 은유하여 표현하는 수상미술의 세계를 펼치며 예술적 표현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아르프의 작품을 오마주한 모던 스컬프처 또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둥근 곡선과 회오리 튀는 조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기존의 미술계에 있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던 아르프처럼 회열의 조각에는 재료와 표현 방법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자 한 회열의 태도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로비에서부터 마지막 5 전시실까지 회열의 작품을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살펴본 것처럼 회열은 보건, 과학, 자연, 그리고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가 인류와 함께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온라인 도슨트를 통해 회열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보건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전 파트 2 오트마 회열 초대전 코익지스턴스의 온라인 도슨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